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올해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규제가 시작되었고요. 반면에 아파트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비아파트의 정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까지는 아파트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장 확실한 투자 종목은 뭘까요? 바로 재개발 빌라입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서울 빌라, 특히 이곳은 앞으로 무조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수에도 제외되고요. 청약 가능한 최고의 입지와 종목 어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잘 파악을 하시고 사이클의 흐름을 타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빌라, 정말 이번에 확실한 매수 신호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대급 투자 기회를 재개발 예정지 빌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가장 어두울 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였던 걸 다들 아시겠죠? 과거에 IMF 때나 서프라임 금융위기, 하락장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요. 상승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영원한 건 없겠죠. 올라가면 또 하락하고 하락을 하게 되다 어느 순간에 또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정말 춥던 겨울도 어느 순간 끝이 나고요. 따뜻한 또 봄이 오고 정말 뜨거운 여름이 또 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여름 또한 영원하지 않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다시 추운 겨울이 온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또한 상승과 하락,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이클을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정말 상반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값 급락을 했죠. 평균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1차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였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확실한 2차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많이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25개구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24년 1월 달에 보면 서울의 전 25개 구의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달이 마지막 바닥이었고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시면 25개 구의 전체가 다 플러스, 다 상승으로 돌아섰죠. 그 중에서도 용산이나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권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서울시 25개구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와 상급지의 상승폭과 이런 중하급지의 격차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회복률을 보겠습니다. 서초, 송파, 성동은 100% 이상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용산과 강남은 전고점 거의 100% 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포, 동작, 광진, 강동구는 약 95%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 또한 회복세는 일어났지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약 전고점 대비 약 93% 정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울의 아파트 값이 93%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담대 대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5%대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3%대까지 떨어졌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담대가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에서 아파트 대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산금리가 높아서 당분간은 급격한 금리 하락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2년 전에는 역전세난을 걱정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수급 불균형에 인한 전세가 상승이 가팔라졌습니다. 또 아파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거기에 따라 매매 수요의 전환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양가가 2년 만에 거의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즉 오늘이 제일 싸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 급감으로 인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앞으로 더더욱 많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많이 실행이 됐었죠. 특히 정책 자금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최초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저가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빌라 정말 확실한 매도 신호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부동산은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아파트도 모든 지역, 서울, 전국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상급지가 먼저 오르면요. 다음은 중급지 그리고 하급지로 이 파동 효과가 펼쳐집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에 서울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이 올라간다. 종목으로 봤을 때도 가장 선행해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은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아파트가 올라간 후에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할 때는 다음에 빌라의 종목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렇게 종목별로도 상승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들어서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값이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급등을 하다 보니 규제 완화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로 터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의 수급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짐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잡고 비아파트를 활성화시켜서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없애고 비아파트로의 수요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완전히 터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아파트는 앞으로 공급과 수요를 더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두 가지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시 대책 이후에 이번에 88 대책이 나온 후에 시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와 매매가,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확실하게 터닝을 한 상황이다.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 특히 직장인들이나 2030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로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빌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말 재개발 활성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달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지역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에서 향후의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즉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일시대책 나와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88 대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일시대책과 88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주택수 제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청약시 85제곱미터와 공시가 5억 미만은 무주택자 자격을 주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자가로 빌라에 거주하면서 청약 가점을 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의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파트값 오르고 전세 관련된 대출도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대급부로 외면받던 빌라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88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사업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투자 수요, 낙찰가율도 껑충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함에 따라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빌라 또한 거의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거기다가 12월부터는 중형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도 청약대 무주택자의 자격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청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아파트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 빌라 시장 또한 회복이 되고 거래량과 가격 또한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역대급 투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 정책,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또한 재개발 활성화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매달 신통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그 대체제로서 빌라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재개발 활성화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향후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엄청난 재개발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무려 690군데를 지정을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간 약 2만 5천 가구 이상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20만이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지역만 선정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런 지정된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이주 수요는 앞으로 10년 안에 무려 25만 가구 이상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이주수요는 뭐다? 특성상 아주 먼 지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나 단독다하고 사신 분들이 아파트로 이주를 못하겠죠.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은 주변 지역에 단독다하고 특히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빌라의 멸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공급은 거의 소멸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은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빌라가 엄청난 수급 불균형에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빌라 앞으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왜? 빌라의 공급이 붕괴됐습니다. 땅값은 안 떨어집니다. 게다가 건축비는 40~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원가가 더 비싼 상황. 빌라 공급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재개발 구역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로 확정이 되면 신축 제한이나 권리산정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의 공급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50만 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인데요. 지금 25만 호 정도밖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규 재개발 구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그런 지역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빌라의 공급은 더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 또한 30% 정도가 급감을 했지만 빌라 공급은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소멸을 했다. 올해 빌라 인허가 물량 2,000세대밖에 안 나왔고요. 10분의 1 토막 정말 비상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의 공급 소멸이 아니고요. 빌라 공급은 붕괴가 됐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수급 불균형의 후폭풍이 정말 몰아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빌라 살리기 정책 서울시와 정부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빌라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고요. 일십 대책과 88 대책의 조건에 맞는 빌라는 주택수에도 제외되면서 무주택자로서 청약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 빌라 이제 거의 끝났고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올리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상급지의 빌라 급매는 다 소진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한역입니다. 바로 용산, 한강변, 바로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용산 재개발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단지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0에서 80%가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세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 5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신데요. 지금 시점에서 용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속도보다는 용산에서 앞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가장 최고의 부촌, 즉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용산은 서울 역세권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또 한남 뉴타운을 개발하는 이 3대 개발축이 있습니다. 이 3대 개발축 중에서 향후에 5년, 10년 후에 용산이 개발이 다 완료된 후에 가장 최고의 부촌, 그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 바로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강변 쪽 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최소한 실투 10억 이상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재개발 이슈가 나온 지역 또한 4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마포권역의 한강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공덕과 대흥 역세권 주변에 한강변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마지막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2억이라는 초소액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세권, 앞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밀어주는 재개발 사업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말 투자자들에게 금액 대비 가장 높은 시세 차익,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개발 방식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심권과 용산,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고요. GTX 신호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도 있고요. 차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또한 있습니다. 그런 지역 또한 1억대라는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숨은 기회를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